여러분, 제가 오늘 이 질문 하나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재정 상태, 자식이 몰래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말 안 합니다. 자식은 부모 앞에서 늘 괜찮은 척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합니다. 혹시 아프시면 얼마나 들까?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할까? 언제까지 내가 책임져야 할까? 이게 불효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부모 세대는 노후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식 잘 키우면 노후는 해결된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다릅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을 버텨내기도 벅찹니다. 집값, 대출, 직장, 아이들. 이 상황에서 부모의 노후까지 책임지는 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감당 못하면 어쩌지? 부모님이 기대하고 계시면 어쩌지? 이 생각이 쌓이면 어느 순간 부모 앞에서 웃음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부모는 그걸 다 느낀다는 겁니다. 말은 안 해도 눈치로 압니다. 그래서 더 참습니다. 그래서 더 미룹니다. 아픈데도 병원을 안 갑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던 노후입니까? 자식에게 폐 안 끼치려고 내 몸을 방치하는 노후. 자식 눈치 보느라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삼키는 노후. 이건 희생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노후 준비는 돈 많아지는 이야기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 그런 이야기 오늘 안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건 딱 하나입니다. 자식에게 부담 안 주는 노후는 어떻게 준비된 어른으로 남느냐의 문제다. 우리가 원하는 건 자식에게 손 벌리는 부모가 아니라 괜찮다는 말을 진짜로 할 수 있는 부모 아닙니까? 이 영상은 위로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 돌리지 않게 해드립니다. 끝까지 보십시오. 불안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아,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일부 자식에게 기대는 노후 왜 위험한가? 여러분, 노후에 자식에게 기대는 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부모 자식 사이인데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노후에서 당연하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부모는 모르는 사이 하나씩 잃기 시작합니다. 먼저 말할 권리를 잃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면 입장이 바뀝니다. 예전엔 부모가 결정하던 일도 이제는 설명해야 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부모는 자연스럽게 조심하게 됩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부담 주는 건 아닐까? 이 정도는 참자. 이 말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노후를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다음으로 잃는 건 선택권입니다. 어디서 살지, 어떻게 생활할지, 무엇을 할지. 내 마음보다 자식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자기 포기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노후는 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늘 긴장 상태입니다. 눈치를 보지 않으려 해도 이미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자식의 표정, 말투, 통화 횟수 하나에도 괜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편안한 노후입니까?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자식도 변합니다. 사람이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경제 상황,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아이 문제, 이게 한꺼번에 몰려오면 아무리 효심이 깊어도 여유는 줄어듭니다. 그때부터 부모는 자식의 부담이라는 단어 속에 조용히 들어가게 됩니다. 자식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마음을 제일 먼저 느낍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힘들까봐 아픈 것도 숨기고 불편한 것도 참습니다. 병원 가는 횟수를 줄이고 약도 아끼고 생활비도 줄입니다. 이건 현명함이 아닙니다. 위험한 적응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노후는 처음엔 작은 도움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도움의 기준은 흐려지고 의존은 깊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이때 가장 무서운 건 자식과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 자신의 자존감입니다. 나는 이제 혼자서는 안 되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까지 약해졌나?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노후는 급격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노후는 누군가에게 매달리며 살아야 할 시기가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스스로 감당하고 있다는 감각은 있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노후는 자식을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 너는 내 인생 살아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여유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가장 큰 효도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마지막까지 지켜낸 존엄이 됩니다. 2부 노후 준비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통제력이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돈을 떠올립니다. 얼마면 되나?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남들보다 부족하진 않겠지? 하지만 노후에서 진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없다는 감각.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노후에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돈이 없어 선택권이 사라질 때 사람은 급격히 작아집니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내가 관리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다면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쓰는 돈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써야 하는 순간 노후는 그때부터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의 핵심은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통제력을 지키는 일입니다. 통제력이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병원에 갈지 말지. 이 약을 먹을지 말지. 이 정도는 쓸지 말지. 이 사소한 결정들을 내가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걸 잃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제력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아주 조용히 없어집니다. 이건 굳이 내가 안 해도 되지. 자식한테 맡기는 게 낫지. 이 말이 반복될수록 내 결정권은 줄어듭니다. 처음엔 편합니다. 생각 안 해도 되니까요. 결정 안 해도 되니까요. 하지만 그 편함은 위험한 편함입니다. 결정을 안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결정하는 능력은 줄어듭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정말 중요한 선택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후는 누가 대신 살아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은 늙어도 삶의 주인은 끝까지 나여야 합니다. 돈은 그 주인 자리를 지켜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얼마가 있느냐보다 어디까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는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알고 있는가, 줄일 수 있는 지출과 절대 줄이면 안 되는 지출을 구분하고 있는가. 이걸 모르면 돈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반대로 많지 않아도 이 흐름을 알고 있으면 마음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노후의 불안은 돈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내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막연한 기대에 맡기고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상태, 그게 가장 위험한 노후입니다. 여러분, 통제력을 지킨다는 건 완벽하게 준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안해도 좋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건 내가 알고 있다. 이건 내가 결정한다. 이 감각만은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그 감각이 있어야 자식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자식에게 부담 안 주는 노후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3부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도 병도 아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후가 힘든 이유는 외로워서라고, 몸이 아파서라고. 물론 그것도 힘듭니다. 하지만 진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 노후는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곁에 오면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병은 치료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 가치에 대한 의심은 누가 대신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건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 아니, 스스로 그렇게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몸이 불편해지면 도움이 늘어납니다. 도움이 늘어나면 말은 줄어듭니다. 결정은 더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는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존감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아무도 이제 당신은 쓸모없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나서면 번거롭지 않을까? 괜히 말 꺼내서 분위기 흐리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이 반복되면 사람은 스스로를 뒤로 물립니다.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 존재를 사라지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노후의 적은 외로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우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아주 성실하게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아픈 것도 참아내고 불편한 것도 넘기고 하고 싶은 말도 삼키며 괜찮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로 아무 말도 안 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은 외롭기보다 허무해집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없어도 똑같은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면 삶의 온도는 급격히 식습니다. 노후는 조용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의미가 사라질 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로 존재할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대단한 역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큰 목표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건 내가 선택했다. 이건 내가 판단했다. 이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있어야 사람은 여전히 자기 인생 안에 서 있다고 느낍니다. 병이 와도 외로워도 이 감각이 있으면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감각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 노후는 공허합니다. 여러분, 노후는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존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지키는 게 노후 준비의 본질입니다. 4부 자식에게 부담 안 주는 노후의 기준. 여러분, 자식에게 부담 안 주는 노후라고 하면 대단한 걸 떠올리실 겁니다. 많은 돈, 완벽한 건강, 흠잡을 데 없는 준비. 하지만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런 노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노후는 완벽한 노후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노후입니다. 자식이 가장 불안해하는 건 부모의 상황을 모를 때입니다. 갑자기 아프지는 않을지, 갑자기 돈이 필요하지는 않을지, 갑자기 무너지지는 않을지, 이 갑자기가 자식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준은 단순합니다. 내 노후가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감당 가능한 상태인가? 첫 번째 기준은 생활이 유지되는가입니다.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생활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선택이 눈치가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아플 때 대비되어 있는가입니다. 아프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아플 때 당황하지 않느냐입니다. 병원비, 약가, 이동, 이런 것들이 전부 누군가의 도움에만 기대고 있다면 그 순간부터 노후는 흔들립니다. 세 번째 기준은 갑작스러운 상황을 견딜 여유가 있는가입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정도면 자식에게 바로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 이 선은 지켜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자식에게 부담 안 주는 노후의 최소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기준은 자식이 정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직 괜찮다. 설마 그런 일 있겠어. 이 말로 버티는 노후는 결국 자식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현실을 직면하는 용기, 그게 진짜 준비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가 완벽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노후는 돈보다 태도에서 나옵니다. 내 상황을 숨기지 않는 태도. 도움을 요청할 땐 솔직한 태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는 태도. 이 태도가 있어야 자식은 부모를 부담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으로 봅니다. 노후 준비는 자식을 위한 게 아닙니다. 부모 자신을 위한 마지막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다한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큰 안심을 남깁니다. 우리 부모는 자기 삶을 끝까지 관리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5부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현실. 여러분, 노후 준비는 언젠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점검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미루는 동안 상황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단지 더 모르게 될 뿐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은 편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내 노후를 숫자로 알고 있는가?
감정 말고, 희망 말고, 추측 말고 정확한 숫자로 알고 있습니까?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고 그 상태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즉답이 안 나오면 이미 불안은 시작된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아프면 어떻게 되는가?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정리되어 있습니까? 이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그 순간 자식이 모든 걸 떠안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나를 얼마나 관리하고 있는가? 건강도 생활도 돈도 누군가 대신 챙겨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함은 미래의 불안을 키웁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자식에게 솔직한가? 괜찮지 않으면서 괜찮다고 말하고 불안하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솔직하지 않음이 자식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 상태가 1년 뒤에도 유지될 수 있는가? 노후는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흔들리다가 어느 날 감당을 넘어섭니다. 그 신호를 지금 보고 있지 않다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점검은 겁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지키기 위한 겁니다. 지금 불편한 질문 하나가 미래의 큰 부담을 막아줍니다. 노후는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을, 내 선택을, 내 책임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외면하면 결국 자식이 대신 정리하게 됩니다. 그건 부담이고 후회고 상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준비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모르는 상태로 남아있지는 마십시오. 아는 것부터가 노후 준비의 가장 강한 시작입니다. 6부 노후에도 존중받는 사람의 공통점. 여러분, 노후에도 존중받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건강이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자기 삶에 대한 태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노후에 존중받는 사람은 목소리가 큽니다. 화를 내서가 아니라 자기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스스로 알고 있고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탁을 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은 미안해하지 않고 요청합니다. 이 태도가 사람을 존중하게 만듭니다. 노후에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은 대개 너무 참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고 불편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배려가 아닙니다. 자기 방치입니다. 존중은 참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표현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노후에도 존중받는 사람은 자기 관리를 멈추지 않습니다. 돈 관리, 건강 관리, 생활 관리 완벽하지 않아도 놓지 않습니다. 이제 나이는 다 됐지. 이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주변도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나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타인이 나를 대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공통점은 결정을 미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결정이라도 직접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삶의 주도권을 끝까지 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을 자꾸 넘기면 편해지는 대신 존재감은 옅어집니다. 노후에도 존중받는 사람은 도움을 받되 의존하지 않습니다. 도움은 관계를 살리고 의존은 관계를 무겁게 합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나는 내 삶을 관리하고 있다. 이 한 문장이 자식의 태도를 바꿉니다. 마지막 공통점은 자기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살았다고 큰 소리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살았다.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노후에도 당당합니다. 여러분, 노후는 존중을 요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존중받을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 준비는 돈보다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를 대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십시오.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돌아옵니다. 끝까지 부모로 남는다는 것. 여러분, 노후 준비는 겁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안해하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내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희생이 당연했던 세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노후에까지 또 누군가에게 기대는 삶은 사실 우리가 원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부담 안 주는 노후란 자식에게서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켜주는 선택입니다. 부모가 흔들리지 않아야 자식도 부모를 걱정이 아니라 존경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가 완벽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괜찮다는 말을 눈치가 아니라 현실로 할 수 있는 부모. 그 모습 하나면 자식은 충분히 안심합니다. 노후의 성공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아프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끝까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남았느냐, 그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외면하지 않고 생각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준비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자식에게 남길 가장 큰 유산은 돈도 집도 아니라 우리 부모는 끝까지 자기 인생을 살았다는 기억입니다. 그 기억은 자식의 삶까지 단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충분히 존엄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 더 당당하게, 조금 더 솔직하게 나를 책임지는 노후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부모로서 마지막까지 지켜낸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